안녕하세요. IT 교환 공모전에서 노션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다룰 노션 2팀 노션어블입니다. 저는 팀장 이상준이고 팀원 오찬주와 함께 이 교환을 준비하였습니다. 2강에서는 이전에 1강에서 배운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해서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속성을 이용해서 나만의 스터디 플래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노션의 데이터베이스 관계형을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1강의 데이터베이스 보기를 응용을 했는데 그 내용과 함께 데이터베이스 관계형을 사용하여 스터디 플래너, 내 스터디 플래너를 한번 구축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관계형은 뭘까요? 저희가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전 실습 시간에 만들어 보았던 이벤트 DB, 이 이벤트 DB와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직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교환에 있는 예시에는 공부하는 과목, 스터디 플래너의 앞으로 만들어 볼 스터디 플래너의 예시를 좀 끌어왔는데요. 공부 과목이 있을 거고 그 과목마다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과목에 속하는 계획을 따로따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진과 같이 관계형, 이 화살표 대각선 위로 향하는 화살표가 관계형 속성이란 뜻이거든요. 이렇게 관계를 맺어주면 이 둘이 이제 이어졌다고 판단을 해서 스터디 플랜 공부 과목 DB에서도 이 주요 계획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기와 데이터베이스 보기와 결합을 하면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속성을 이용해서 스터디 플래너를 제작해 보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관계형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속성 중에 하나, 이 다리처럼 연결해주는 속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사진에서는 양쪽 화살표가 속성이라고 그 관계형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 스터디 플래너에서는 이 공부 과목 데이터베이스와 주요 계획 데이터베이스가 관계형으로 한번 이어져 있고 또 그 주요 계획 데이터베이스마다 세부 계획 데이터베이스가 관계형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완성된 스터디 플래너 링크는 교환에 있으니까 참고를 같이 해주시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것이 저희가 오늘 만들게 될 스터디 플래너의 완성본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베이스가 조금 복잡하고 수식도 많이 들어가서 교환을 보고 만약에 잘 안 된다 하면은 이 템플릿을 복제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천천히 데이터베이스를 뜯어보는 것도 큰 공부가 될 거예요. 먼저 이 템플릿을 한번 살펴보죠. 템플릿은 어떻게 사용하게 되냐면 내가 만약에 토익을 공부하고 싶다. 토익 중에서도 LC, RC가 있는데 그런 걸 나눠서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은 스터디 이 부분에서 새로 만들기를 하나 만듭니다. 이건 템플릿 형태로 제가 기본 테이프 저번 강의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 템플릿 변경을 이용해서 기본 템플릿을 설정을 했고 네, 이렇게 기본 템플릿을 설정을 했고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토익을 공부하고 싶다 하면은 일정에 토익이라고 적어주시고 공부 유형에는 개인 공부 과목은 토익이라고 해주시면 마감 날짜 30일 날 시험이라고 임의로 정해 보겠습니다. 큰 계획은 아직 없어요. 토익에 대한 큰 계획은 이제 만들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공부를 해서 공부를 밑에 보면 표가 템플릿 안에 들어가 있죠. 이것도 템플릿 안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보기를 템플릿 안에 넣은 그런 거예요. 여기서 공부를 토익으로 바꿔주시고 추가를 해서 내가 뭘 하고 싶다. 이거는 RC 공부를 따로 하고 싶다 해서 만들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밑에도 템플릿이 보기로 있죠. 그래서 큰 계획을 RC로 설정해 준 다음에 새로 만들기를 추가를 하면서 1번 1강
2강 할 게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공부를 3강까지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순서도 제가 표시를 해볼 수가 있어요. 계획 여부나 큰 계획은 아직 건드리지 않아도 돼요. 다시 토익으로 돌아와서 RC의 순서를 매기고 이번 LC도 한번 동일한 방식으로 추가를 해볼게요. LC도 눌러보시고 큰 계획을 LC로 두시고 추가를 하면 이렇게 관계형으로 이어져 있으니 자동으로 속성이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LC는 2강까지만 해보도록 할게요. 구분을 위해서 서로 다른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토익에 대한 대충 계획을 제가 세웠어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토익이란 과목 안에 크게 RC와 LC 계획을 세웠는데 이 RC와 LC 계획에서 각각 RC는 3강 그리고 LC는 2개의 강의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거를 계획을 한번 세워봅시다. 플래너니까. 네, 원래 있던 거는 제가 예시로 만든 거고요. 날짜 없음을 눌러보시면 RC와 LC가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RC, LC 눌러주시면 추가가 돼요. 아까 마감일이 30일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한번 RC 일주일, LC 일주일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큰 계획이 이렇게 되도록 세워졌고 스페시픽 플랜 이거는 이제 세부 계획을 불러오는 거예요. 세부 계획은 1강, 2강, 1강, 2강, 3강 보시면 LC 1, 2강, RC 1, 2, 3강 이렇게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죠. 어느 날 하고 싶다. 근데 RC를 제가 일주일 준비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계획을 임의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계획이 완료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플래너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LC가 끝났다. 그럼 완료를 누르게 된다면 밑에 네, LC랑 RC 위치를 다시 바꿔서 제대로 보이게 해놨습니다. 네, LC와 RC의 위치를 다시 바꿔서 계획을 다시 세워보겠습니다. 큰 계획에 LC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RC를 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제 세부 계획은 어떻게 짜는지 추가적으로 달력을 통해서 계획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계획된 게 완료가 되면 완료 버튼을 누르면 큰 계획의 50% 그러니까 계획했던 2개의 일 중에 하나가 완료가 됐다라고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도 토익 과목이 전체 진행률이 20%가 된 거를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자신이 얼마나 공부를 했고 그리고 어떤 걸 언제 공부해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게 편리하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처음 볼 때는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조금만 더 바라보게 되면 이 스터디 플래너가 얼마나 편하고 강력한지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시험 기간에 이 플래너 템플릿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만약에 큰 계획을 강조하고 싶다 하면은 이 LC가 중요해서 LC를 강조하고 싶다 하면은 강조를 누르게 되면 LC에 대한 세부 과목들이 표시가 되게 되고요. 여러 가지 과목들이 겹쳐 있을 때 위아래로 길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런 경우에 조금 보는 게 불편해질 수도 있으니까 자신이 원하는 걸 보고 싶다 하면 강조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여기도 강조가 있는데 이거는 제너럴 플랜, 이 주요 과목에 대한 주요 계획들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캘린더 안에 넣어놓고 세부 계획도 캘린더 안에 넣어서 이제 스터디를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투데이스 투두 리스트에도 오늘 해야 될 세부 계획이 뭐가 있을까? 이것이 다 보여요. 만약에
내가 1강을 1, 2강을 오늘 다 하고 싶고 1, 2, 3강 다 하고 싶다. 할 일이 많아졌을 때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4개가 모두가 이렇게 today's to do list 가장 위에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보여지는,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이렇게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자신의 시간표나 아니면은 다른 사진들 같은 걸 이렇게 올려놔서 편하게 확인할 수도 있겠죠. 이 스터디 플래너의 장점은 마감일도 보이고 내 진행률이 얼마나 되는가도 보이고, 그리고 시각적으로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확인하고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다재다능한 템플릿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템플릿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플래너 제작입니다. 저희가 구축한 이 스터디 플래너를 직접 제작하기에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앞서 1강에서는 보기와 데이터베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시간 내에 잘 끝낼 수 있었지만 오늘 할 스터디 플래너는 최대한 템플릿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어떻게 복제하고 복제를 한 템플릿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이 속성을 어떻게 만들었구나, 이 사람이 어떻게 보기를 만들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복제를 하는 법을 밑에 하지만 플래너 제작하는 방식은 자세히 밑에 교환에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직접 만들고 싶으신 분은 밑에 교환을 참고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터디 플래너 복제를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교환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 스터디 플래너 구조 밑에 링크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뜰 텐데, 오른쪽 위에 복제 클릭해 주시면 본인의 이메일 주소, 본인의 노션 이메일 주소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로그인이 완료가 되면 아마 본인의 워크스페이스의 개인 페이지에 이렇게 복제가 된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있어서 복제가 자동으로 되진 않지만 여러분들은 추가가 될 겁니다. 추가가 되면 가장 먼저 데이터베이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터디 플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스터디 플랜 데이터베이스는 교환에서 이 공부 과목 DB에 해당을 해요. 이 공부 과목 DB에는 자기가 어떤 과목을 공부할 것인지 주로 추가를 하는 곳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속성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름이 있어요. 이름은 가장 기본적인 페이지의 이름, 공부 과목에 대한 이름에 대한 속성이죠. 그리고 관계형으로 큰 계획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속성 편집을 눌러보시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이 표시가 결국 공부 과목과 주요 계획, 이게 이어져 있다. 큰 계획이란 속성으로 이제 표시가 되고 공부 과목들이, 그리고 주요 계획 데이터베이스에는 이 주요 과목들이 공부라는 이름으로 속성으로 표시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쭉쭉 속성 설명해 드리면 강조, 이 부분은 주요 과목, 이 과목에 대한 과목에 속한 주요 계획들이 강조를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체크 표시고요. 또 롤업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이 롤업이라는 속성은 관계를 선언을 했을 때부터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인데, 계획된 큰 계획수라고 되어 있죠. 조금 유추를 해본다면 이 과목에 계획이 몇 개가 있나 자동으로 세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속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속성 편집에 들어가셔서 유형, 관계형, 그리고 속성, 계획 여부 이런 거 다 확인을 해 보시고, 표시 옵션은
3, 뭐 막대로 할 수도 있고 원형도 할 수, 숫자도 할 수 있지만 저희 이제 계획된 큰 계획수가 몇 개인지 보고 싶기 때문에 큰 계획수를 표시하는 숫자로 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전 강의에서도 본 공부 유형에 대한 내용이고, 뭐 공부 유형에 대한 속성이고, 선택 속성이고, 과목 속성도 선택 속성이 되겠습니다. 마감 날짜는 날짜 속성이 되고 이름만 바꿔준 거예요. 여기 시그마 표시가 있는데 이 시그마 표시는 상대 마감 날짜로 되어 있죠. 여기에는 수식, 이 시그마는 수식 속성입니다. 수식을 한번 들여다보죠. 정말 어렵게 나와 있지만 이 내용이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오늘부터 마감 날짜까지 며칠이 남았냐, 그리고 마감 날짜가 지나면 기한 경과라고 뜨게 하겠다 라는 걸 노션 수식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이 노션 수식도 이용을 하면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수식 내용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따라칠 수 있게 이렇게 교환에다가 표시를 해놨으니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롤업 중에 세부 계획수인데, 큰 계획에 속한 세부 계획이 이 과목에 속한 세부 계획이 몇 개인가를 날 알려주는 것이고요. 완료 세부 계획 수는 이 전체 세부 계획 중에서 완료 표시가 된 세부 계획 수가 몇 개 있냐 라는 걸 또 표시하는 롤업 속성입니다. 전체 진행률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얘도 수식인데 완료 세부 계획 수를 세부 계획 수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하겠죠. 얼마나 완성이 됐는가. 이래서 롤업 속성들을 이용해서 수식을 더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는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큰 계획수는 앞서 말했던 그 큰 계획수와는 똑같죠. 큰 계획 계획률, 이거는 달력에 앞서 템플릿을 보시면 달력에 이게 몇 개나 표시가 계획이 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계획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아직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속성들을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이 속성들이 관계형 선언을 통해서 어떻게 더, 다시 할게요. 이 속성들을 여러분들이 모두 외우거나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희가 어떻게 이 속성을 만들었고, 왜 이 속성을 만들었고, 이 속성들이 모두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뭐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노션에는 속성과 기능이 너무 많아서 저조차도 이 부분들은 인터넷을 참고해서 사용을 한 그런 수식입니다. 이런 것들은 천천히 공부를 안 하셔도 문제가 없고요. 공부를 만약에 진짜 하고 싶다 하면은 여러 가지 템플릿을 보면서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런 노션 템플릿들을 확인하면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으로서는 이런 속성이 있구나, 이런 속성이 여기에 사용되는구나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계획, 공부 과목에 딸린 주요 계획 DB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건드는 건 순서, 이름, 그리고 공부 밖에 없어요. 강조. 나머지는 수식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수식이나 롤업 그리고 관계형 속성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채워지는 그런 속성들입니다. 순서, 이름, 뭐 공부, 세부계획 속성을 한번 보시면 세부계획과 주요 계획들이 이렇게 속성으로 표시가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공부 유형과 과목은 직접 넣어주시지 않아도 되는 게, 롤업을 통해서 이 스터디 플래너에 있는 공부 과목을 그대로 끌어다 쓰는
그럼 자동 완성이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계형을 통해서 편하게, 이런 것들이 관계형의 편리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식도, 진행률, 그리고 강조, 계획, 날짜. 여러분들이 더 보고 싶으시다면 이걸 뜯어보는 것을, 속성 편집에 들어가면 다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뜯어보는 거를 추천드리고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속성이 있구나 확인해 보시면 되고, 세부 계획에서도 세부 계획이 큰 계획이랑 연결이 돼 있구나, 그리고 이런 속성들이 있구나, 우선순위도 설정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기예요. 보기는 앞서 데이터베이스 1강을 들었으면 좀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이 보기를 어떻게 했냐. 보통은 이제 보여지는 속성은 다음과 같아요. 이렇게 많은 속성들이 있지만 저희가 정작 today's to-do 리스트에 필요한 속성은 다음과 이 4개, 아니면은 많게는 뭐 계획 날짜까지 해서 5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설정을 더 하실 수 있고요. 저는 이렇게 해놨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터를 통해서는 계획 날짜 중에 이제 시작일 기준 지난 4일까지 보이게 했습니다. 2day지만 내가 공부를 한 하루 이틀 정도 미룰 수도 있잖아요. 체크리스트에는 오늘부터 해서 지난 4일까지 보이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완료는 체크 표시되지 않아 있고 today가 체크 표시되지 않아 있다. 다음 보기입니다. 스터디 보기. 이 보기가 되게 기능이 많은데 정말 시각적으로 편리하죠. 과목 마감 날짜, 상대 마감 날짜, 뭐 전체 진행률 이런 게 딱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언제까지 해야 되고 어떤 과목을 내가 하고 있구나, 이거를 시각적으로 정말 편하게 볼 수 있죠. 이거는 보드를 이용해서 한 겁니다. 보드에서 보여지는 속성은 이 6개 속성을 보이게 해놨고요. 그리고 레이아웃에서 레이아웃 설정은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이것도 교환해 보시면 정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보기에 대한 설정은 제가 교환에 넣지 않았어요. 대신 복제한 노션을 통해서 보는 게 훨씬 글로 보는 것보다 이해가 잘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건들 부분도 없을 거예요. 조금 이제 기본적인 템플릿은 이렇게 생겼다 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제너럴 플랜도 이건 캘린더 형태로 끌어다 쓰는, 캘린더 형태가 정말 좋은 점이 자기가 원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끌어다 쓰면 속성이, 이 계획 날짜 속성이 자동으로 바뀐다는 점이죠. 이것도 노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정렬을 몇 개를 썼고, 순수하게 보기 편하게 정렬을 몇 개를 썼고, 필터도 다음과 같은 필터는 이제 제가 보기 편하게, 이것도 보기 편하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입맛대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시픽 플랜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세부 과목도 비슷하게 캘린더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필터, 정렬, 속성 마음대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템플릿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템플릿에서 조금만 아쉬운 게 있다, 아니면 하는 정도일 때 이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 보기 설명이 끝났고요. 이제 다시 한번 사용법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스터디에 들어가서 새로 만들기를 눌러요. 내가 과목이 생겼다. 과목 1이라고 할게요. 과목이 생겼고, 이게 문제집이고 뭐 노션 이것들도 다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감 날짜도 자유롭게 설정해 주시고 이 큰 계획은 건들지 마세요. 그리고 이 공부에 들어가서 공부에서 과목일,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열고 있는 이걸 눌러야 새로 만들기를 했을 때 공부 속성의 과목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새로 만들기, 새로 만들기, 새로 만들기를 해서 한 3개 정도를 추가를 해볼게요. 1번, 그리고 2번, 3번. 큰 계획마다 세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세부 계획들도 끌어오겠습니다. 세부 계획들도 만들어 보면 여기서는 저희들이 건드릴 부분이 없어요. 이것도 건드리시면 안 돼요. 대신 여기서 큰 계획을 눌러주시고 현재 열려있는 것이 젠플랜 템플릿 1이죠. 여기는 1을 눌러주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큰 계획에 자동으로 이 젠플랜 템플릿 1이 기입이 되면서 편하게 계획을 짤 수가 있어요. 이걸 하지 않고 한번 해볼게요. 안 하고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내가 직접 이걸 눌러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줄이고자 여러 가지 한 번에 여러 개의 세부 계획을 세우는 경우에는 힘들 수도 있으니까 새로 만들기 하기 전에 필터에서 설정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템플릿을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도 툴을 누른 다음에 새로 만들기 해야겠죠. 그리고 주요 과목 3번을 누른 다음에 새로 만들기를 해야 속성이 들어가겠죠.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이 과목 1이라는 것에 다음과 같은 3개의 주요 계획이 있고 그 3개의 주요 계획마다 각각 3개의 2개, 3개의 이제 세부 계획이 있는 거를 세부 계획을 설정을 했죠. 이거를 날짜에다가 추가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이렇게 클릭해서 추가를 할 수도 있지만 클릭하면 오늘 날짜로 추가가 바로 됩니다. 여기서 문제집을 클릭해서 이렇게 끌어오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끌어오면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넣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세부 계획도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클릭해서 가져올 수도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제너럴 템플릿 이 18일 날 설정이 된 이 것들이 언제 들어갈까 해서 18일 날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이미 들어가서 추가는 안 되지만 두 번째 주요 계획에 대한 세부 계획들을 19일 날 이렇게 넣어주고 세 번째 주요 계획에 대한 세부 계획을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좀 불편하다 싶으면 아까 말했던 날짜 없음 눌렀을 때 나오는 그 전부 클릭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이동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저희의 스터디 플래너가 완성이 됐고요. 관계형은 확실히 기존 데이터베이스만 하면은 정말 처음에는 뭐가 뭔지 감도 안 잡혀요. 하지만 알면 알수록 재미있고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나 스터디 말고도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실 때 노션을 이용하실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면 조금 더 업무 효율성이 올라가고 좀 더 시간이 단축되고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편리한 그런 장점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상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설명을 모두 마치고 여러분들 즐거운 노션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